바이칼스크라는 마을에서 세계 최대 담수로 알려진 바이칼을 직접 제 눈으로 확인한 뒤에는 줄곧 바이칼 호수변을 따라서 이동합니다. 해변이 아니라 호수변이라는 게 정말 신기하네요. 물론 바이칼스크를 넘어가는 지역이 산악지대라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코너링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그럴 때는 호수의 모습을 잠깐 못 보게 되기도 하지만 지도상에서는 계속 호수를 따라가게 됩니다. 바이칼 호수 안에는 놀랍게도 호수인데도 불구하고 섬이 하나 있는데요. 한강에 있는 뚝섬 유원지 같은 스케일이 아니고요. 아론섬이라는 이 섬은 무려 제주도 면적의 40%에 달하는 굉장히 큰 섬입니다. 이곳으로 가려고 하면 이루크츠크라고 하는 또 제법 큰 도시를 먼저 만나게 되는데요. 물론 저도 이 도시를 우선 들르긴 했지만 도시에서 머물지는 않았고 잠깐 볼일만 보고 나왔습니다. 빨리 섬으로 들어가 보고 싶었거든요. 첫 번째 사진은 이루크츠크에서 잠깐 용무 보고 나와서 인근에서 다시 캠핑했을 때의 사진입니다. 이제는 캠핑을 할 만한 장소를 찾는데 도가 터가지고요. 지도를 잠깐 살펴보고 그럴듯한 곳으로 가서 여기저기 돌아다녀 보면 항상 멋진 캠핑 사이트를 찾을 수가 있었거든요. 아주 넓은 들판에 바다가 아니라 호수가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사진에 보면 여전히 날씨는 조금 흐려요. 파란 하늘을 볼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사진을 통해서 지금 돌아봐도 충분히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캠핑을 진수성찬으로 차려 먹었습니다. 마트에서 고기 사와서 후추 뿌려서 굽기도 하고요. 고추장에 생양파 찍어 먹는 거는 아예 캠핑 단골 메뉴가 됐어요. 이게 아주 습관이 돼서 나중에 유럽에 가서도 양파 따로 사 먹기도 합니다. 고기를 먹은 다음에는 큰맘 먹고 수박도 한 통 샀어요. 바이칼까지는 다른 한국인 여행자분들과 함께 다녔는데 여행 경로가 같이 다니는 게 이쯤이 거의 막바지라서 혼자 캠핑을 했다면 못 사 먹었을 만한 걸 하나 사자 해서 수박을 골랐던 것 같아요. 그냥 저렇게 반으로 쪼개서 숟가락으로 퍼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습니다. 이루크츠크에서 필요했던 용무라는 게 이 사진에 나오네요. 뒷바퀴 타이어를 구입했습니다. 여기까지 오고 나서 보니까 타이어가 거의 다 됐더라고요. 사실 조금 더 버틸만 했지만 바이칼 다음에는 몽골로 여행 경로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아론섬에 들어가서 며칠 쉬는 동안 직접 교체해야겠다고 생각하고 하나 구입했습니다. 타이어 교체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여행기 봐주시는 분들 중에는 아마 저처럼 직접 오토바이를 타고 해외여행에 도전해보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행 떠나기 전에 준비하고 정보 모으고 했던 그런 방법들을 소개하는 동영상을 다음번에 따로 만들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루크츠크에서 출발해서 적지 않은 거리를 달리면 아론섬으로 들어가는 배를 탈 수 있는 선착장에 도착합니다. 선착장에서 아론섬은 멀지는 않아요. 그래서 배가 하루 종일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자동차를 타고 들어가는 분들은 전날 밤에서부터 기다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좋은 게 오토바이는 줄 안 서고 그냥 통과해도 보내줍니다. 이륜차까지 일일이 줄을 다 쓰다가는 교통체중이 너무 심해지기 때문에 이륜차는 차들이 먼저 배에 오르면 그냥 빈 공간으로 꾸겨서 타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랑 또 한 명의 오토바이 여행자는 곧바로 배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동영상에서처럼 배를 타고 아론섬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10분 걸렸나? 길어야 15분 정도였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그냥 오토바이에서 내리지도 않고 그냥 앉아있는 채로 들어갔거든요. 아론섬에 들어가면 바로 시끌벅적한 곳이 나오는데 아론섬 안에 있는 마을까지 이동하는 택시들이 호객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토바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곧장 지나쳐서 들어갔고요. 아론섬 여행할 때 주의할 점이라면 사진에서처럼 아론섬 전체가 다 비포장도로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길이 굉장히 울퉁불퉁한 게 보이시나요? 제가 방금 택시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그 택시가 바퀴가 6개나 달린 무시무시한 봉고차들이 엄청난 기세로 다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길이 다 저렇게 빨래판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위를 달리면 진동이 진짜 엄청납니다. 아론섬에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빨래판 길이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영상에는 안 나오지만 나중에 길 옆에 샛길로 다니면 모래는 좀 많은 편이지만 그래도 진동이 덜해서 괜찮더라고요. 제 여행기가 아쉽게도 동영상이 별로 없어요. 이제 여행 다닐 때만 해도
이런 식으로 제가 여행기를 해 나갈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서 동영상을 많이 못 찍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나마도 얼마 없는 동영상들이 나중에 여행 끝나고 와서 보니까 파일이 깨진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나마 아론섬 에피소드에서는 동영상이 몇 개 남아있는 편이라서 기회를 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섬의 첫 번째 구간도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아론섬 들어가 보면 섬의 이모저모가 다 풍경이 서로 다른 재미있는 곳인데요. 이렇게 배에서 내려서 만나는 첫 번째 구간은 대부분 평지고 나무도 거의 없고 짧은 풀들이 자라있는 시원하게 뚫린 곳이에요. 근데 나중에 마을을 지나서 중간쯤 가보면 언덕도 많이 있고 언덕을 넘어가면 숲이 있는 지역도 있고요. 또 북쪽으로 계속 올라가면 거의 사막이나 다름이 없는 곳도 나옵니다. 아론섬에 도착한 게 늦은 오후 정도 시간이었는데요. 캠핑 사이트를 찾기 전에 노을을 바라보면서 한 장 남겼습니다. 날씨는 좀 계속 흐린 편이어서 붉은 노을은 아니지만 괜찮은 풍경이죠. 이렇게 점프샷도 한 장 찍고요. 여행은 역시 점프샷이죠. 좀 망하긴 했는데 앞으로도 종종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아론섬도 단순히 일반 관광객으로 들어왔다면 아마 굉장히 한정된 공간에서만 구경을 하고 말았을 것 같아요. 보통은 마을에 있는 이제 어떤 호스텔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저는 들었었는데, 근데 오토바이 여행이잖아요. 웬만해서는 못 가는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차로도 다니지 않는 높은 언덕으로 올라가서 바람 맞으면서 경치 구경도 했고요. 사람이 별로 없는 한적한 해변가가 아니라 호수변가로, 뭐라고 해야 되는 거죠? 아무튼 그쪽으로 내려가서 캠핑을 하기도 했습니다. 잠깐 아론섬 경치를 좀 살펴볼게요. 아론섬의 경치를 둘러볼 수 있는 곳은 대개 섬의 서쪽입니다. 위아래로 길쭉하게 생긴 섬인데 가운데에 큰 언덕이 있어서 도로가 서쪽 방향에만 길게 나 있고요. 제가 나중에 언덕 위로 올라가서 보니까 동쪽편은 나무가 우거진 곳도 나오던데 그곳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서쪽은 아까 들어온 선착장 말고도 고기잡이 배 같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방금 봤던 완만한 모래사장이 있는 반면 어떤 곳은 이렇게 높은 절벽으로 경치를 이루고 있기도 하고요. 진짜 제가 아론섬에 4일 정도 머물렀는데 정말 볼거리가 많고 경치가 좋은 곳입니다. 나중에 따로 여행 와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쪽 사진을 보면 몇 대의 캠핑카나 텐트들이 보이잖아요. 사실 아론섬에는 마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유료 캠핑 사이트가 있어요. 그곳에 사람들도 좀 더 많고 식수대나 샤워시설 같은 것들도 돼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같이 혼자 다른 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굳이 유료 캠핑장을 이용할 필요가 없죠. 이 사람들처럼 적당히 좋은 곳 아무데나 텐트 치면 되는데 이용할 시설이 없다 뿐이지 이런 식의 캠핑을 제지하지는 않습니다. 화장실도 중간중간에 재래식 화장실이 꼭 하나씩 있어서 괜찮았어요. 이 사진에도 텐트 치고 시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죠. 이쪽도 유료 캠핑장으로 조성된 장소가 아닌데도 사람들이 많이 놀러와서 캠핑하고 있습니다. 아론섬은 정말 대자연이라는 느낌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지나온 러시아 동부가 전부 상당히 와일드했죠. 사실은 러시아에서는 이번에 만난 도시 이르쿠츠크부터는 계속해서 나름 대도시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 지나왔던 러시아 동부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보여주는데요. 바이칼은 그 중간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나 엄청난 대자연의 감동을 주는 곳인 것 같아요. 진짜 이 아론섬에 있는 동안에는 대충 먹고 누워있다가 물에 들어가서 수영도 하고 아주 빈둥대기 딱 좋은 그런 곳이었어요. 제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동계올림픽 응원 스티커 만들어서 붙이고 다녔다고 잠깐 언급했던 것 같아요. 올림픽의 표어가 이 라틴어로 써있는 세 단어, 더 빨리, 더 높게, 더 힘차게인데요. 사실 저는 스포츠랑은 별로 안 친한 사람이지만 이런 올림픽 정신이 제 여행이랑 너무 딱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부디 잘 준비되기를 바라고요. 여행기를 봐주시는 여러분들도 작던 크던 간에 무언가에 도전하는 생활을 하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론섬에서 저의 캠핑은 계속됩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